자, 여섯 번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몇 가지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보자 등 신분 보장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등이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지 예비 후보자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전부 다 선거 후보자지 예비 후보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또 시험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비 후보자가 아니고 후보자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요, 장기 7년 이상 현행 범인이 아니면은 선거 기간 동안에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병력 소집도 유예가 됩니다. 나머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5년 이상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않고 병력 소집 유예가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기 3년 이상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않고 병력 소집 유예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다 18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은 5년 이상 40세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18세 이상이면 다 출마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거일과 선거기간인데요. 대통령 선거는 후보 등록 마감이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시험에 3번, 4번 나왔으니까요.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고 국회의원은 50일, 나머지는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날이 투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기간은 대통령은 23일, 운동기간은 하루가 짧아요. 20일. 투표하는 날은 운동을 못하니까요. 나머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이 14일이고 운동기간은 13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이 이제 후보자가 되고 싶으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의사표시하는 것, 단순히 지지, 반대 의견 개진하는 것, 이렇게 적극적인 하면은 선거운동으로 보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론조사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공표하면 안 됩니다. 의정활동 보고도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 대화방 이런 데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투표 시간은 여러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자, 투표소에 가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원조를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요구할 수 있어요? 투표 관리가만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투표 사무원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요구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즉시 이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 요구가 있는 경우는 우리 경찰은 태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태거 요구는 투표관리관이에요. 원조 요구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 다 가능하지만 태거 요구는 투표관리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투표소 원조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무기, 흉기,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하는 거.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소 질서유지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원조를 요구받은 경찰 공무원은 무기를 지닐 수 있지만 나머지는 무기, 흉기,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투표소 안에서 또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투표함 송부는 후보자별로 투표 참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보경찰 공무원을 2인에 한해서만 동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그 다음 이제 개표소가 되겠죠. 그죠? 자, 개표소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찰 원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위원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태거 요구는요. 태거 요구는 위원장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지시를 받아야 되고 위원장이 요구할 때 태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 요구는 위원장, 위원이 요구할 수 있지만 태거 요구는 위원장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표소 내에 누구든지 폭발물, 무기, 흉기를 지닐 수 없어요. 근데 경찰은 원조를 요구받은 경찰 공무원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거 비용 초과 지출비는 당선 무효인데요. 당선 무효가 되는데 만약에 선거 사무자, 회계 책임자가 300만 이상 벌금을 받잖아요. 그럼 당선인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선인 개인이 100만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선거 비용이네요. 그죠?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초과 지출한 이후로 300만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은 무효가 되고 당선인 개인이 100만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300만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인은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아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범인 도피한 때나 공범, 범죄 증명에 필요한 참고를 도피시킬 때는 3년으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소시효. 자, 그런데 3번에 보면은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10년 경과로서 완성이 되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3년, 10년 이거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가 몇 문제를 풀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출문제가 좀 있죠. 그죠? 9문제가 있습니다. 몇 문제만 볼게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뭐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기업,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지의 반대 의견 개진도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맞고 또 석가탄신이 의례적 인사, 문자 메시지 전송하는 것도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기업위원,
리얼이 되겠다. 그 다음 20번에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달입니까? 아니죠. 후보자 마감일 다음 날 선거일까지 가는 것은 선거기간이 대통령 선거기간이고 이거는 선거 운동기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그러니까 14일이고 운동기간은 13일이 되는 거예요. 전일까지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3번에 틀렸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장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입니까? 아니죠. 대통령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선거기간이 어떻게 되죠?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4번, 5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자, 일간신문 광고인데요. 이걸 그냥 문제로서 읽어두세요. 일간신문 광고에는 광고 근거와 광고 주명을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거기간, 선거일,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 바르게 나열된 것을 말하는 건데요. 1번이 틀렸죠. 대통령 선거 기간은 23일이에요. 그리고 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9번에 보시면 맞는 것은겠죠. 자, 1번이 정답, 2번이 왜 틀렸습니까? 공소시효는 1년의 경과함으로써 완성이 되나 범인 도피한테는 그 기간을 할 수 없다. 자, 6개월이죠.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범인 도피는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했는데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5년 이상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구속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비 후보자가 아니고 후보자 신분보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하나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자가 있죠. 노동자가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신고증은 3일 이내에 교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신고서 보완 요구를 2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면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겠죠. 자, 그리고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설립되었으니까 조합원, 사용자단체와 교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조합은 또 해산도 가능하겠죠. 자, 15일 이내에 해산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행정관청에. 자, 해산 사유를 이렇습니다. 해산 사유가 뭐예요? 임원 한 명과 규합하다. 총회 임원 한 명과 규합하다. 요 네 가지가 해산 사유입니다. 해산 시에는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합과 사용단체가 교섭을 하는데 교섭이 잘 안 돼요. 결렬이 됩니다.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반 사업은 10일 연장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연장 15일 조정기간이 됩니다. 자, 결렬이 되면 재행행위를 하게 되죠. 노조는 파업을 하고 또 태업을 하고 4층은 직장 폐쇄를 합니다. 자, 직장 폐쇄까지 가면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보고가 이루어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긴급조정 결정하게 되면 30일간 재행행위를 못한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행행위를 하게 되면 중지에 조정
이원에 조정이 안 됐으니까 중지의 해부가 되는 것이고, 자, 중지의 해부가 되면은 15일 동안, 재행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15일 동안. 자, 그런데 중지의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이법 월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재심 결정도 이법 월건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심 신청은 10일 이내고 행정소송 제기는 15일 이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재에 해부하면 15일 동안 재행행위를 못한다. 긴급소송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데 30일 동안 재행행위를 못한다. 그리고 일반 사업은 10일 연장 10일, 공사업은 15일 연장 15일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했을 테니까요. 정말 살펴보고 여기 웬만한 내용들은 그림 속에 다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노동상권과 관련된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4번이에요. 그죠? 4번은 단체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동자가 조업을 계속하면서 뭐예요? 단결해서 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거죠. 생산력을 틀리는 의식적으로. 이거는 준법 투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태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자, 2인 이상 특별시 강릉시 도에 걸친 단위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설립 신고를 합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밑에 해설이 잘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두 번째가 뭐예요? 총회 임원 합류가 규합하다 아닙니까? 규합 1번이죠. 규 3번이죠. 총회 4번이고 그 2번이 정답이에요. 도사적 협의의 집행 결정 이거는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은 뭐가 틀렸습니까? 4번이 틀렸죠. 4번에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며칠 이내죠? 10일 이내고 재심 신청은 10일 이내고 행정소송 제기는 15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겠지요. 옳은 것은 그죠? 자, 기억은 맞고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할권자는 지방노동청장이 아니에요. 관할권자는 3번에 해설이 있죠. 해설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할이에요. 관할권자고.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노동쟁의가 중재의 해부가 되면 일반 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동안 재행행위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일반 사업도 15일, 공익사업도 15일 동안 재행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노동위원회 직권 결정이 있으면 해산할 수 있습니까? 해산 사유가 뭔데요? 총회 임원 한 명과 규합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해산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은이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기역, 미역 두 개가 정답이고요. 7번에 보시면 중지에 관한 사입니다.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왜요? 끝에 보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며칠 이내예요? 10일 이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적법. 간단하게 한번 보고 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적법 일반 기하 요건이 있죠. 일반 기하 요건은 뭐예요? 민영자는 오품 국어 능력으로 기여했다. 5년이지 3년, 여기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간이기한은 주소가 3년 이상이고 특별기한은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 기한은 5년 이상, 간이기한은 3년 이상, 특별기한은 주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째, 국적 취득자, 애국적 포기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국적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예외 국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예외 국적, 대한민국에서 예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을 하셔야 돼요. 포기하든지 서약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국적 재취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예외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성취한 사람이 그 이후에 1년 이내 예외 국적을 포기하고 법무장관한테 신고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깐만요. 예. 제가 잘못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국적 재취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되고 20세 된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한다. 그러고 보시면 되고 서약한 복수 국적자는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약한 사람이 위반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세 미만이면 법정 대리인 대신 신청,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또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에 일반 기하 요금의 거리가 먼 것은 바로 2번입니다. 3년 이상이 아니고 5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은 간이 기하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번 문제도 3번이 정답이죠. 일반 기하 요금은 5년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2019년도 우리 순경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틀린 것은 뭐가 있습니까? 틀린 것은 기업. 자, 일반 기하 요건이니까 10년 이상이 아니고 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니은은요? 맞습니까? 대통령령으로겠죠? 법무부령으로 해야 하는 말이에요. 법무부령으로. 아셨어요? 자, 여기 보면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을 틀렸으니까 XOOXO가 되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20, 22, 2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와 혼인한 후 몇 년? 네, 3년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예요? 몇 년 이내에 외국적을 포기해야 됩니까?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건법입니다. 여건법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500, 한 문제 더 있네요. 그죠? 590페이지 보면 6번 문제 여러분들 푸시고요. 여건법 볼게요. 자, 여건법. 여건 발급권자는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럼 여건 종류는요. 일반 여건, 간용 여건, 외교관 여건.
긴급 여건이 최근에 추가됐다. 그렇죠? 긴급 여건. 자, 여건은 또 단수 여건이 있고 복수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여건, 간용, 외교관은 단수, 복수 다 있고요. 긴급 여건은 단수 여건밖에 없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간용 여건과 외교관 여건 발급 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하지 외교부 장관이 정한다고 하면 틀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건 유효 기간입니다. 긴급 여건은 제외하고요. 일반 여건은 10년, 나머지는 5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수 여건 발급인데요. 자, 외교부 장관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5가지 1년 이내 유효기간을 설정된 단수 여건을 발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긴급 여건은 단수 여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여건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에게 여건 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셨죠? 물론 18세 미만의 사람이 여건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여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건 발급, 재발급, 거부 사유가 나옵니다. 거부 사유. 자, 여기서 장기 2년 이상, 3년 이상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장기 2년 이상 하면 기소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장기 3년 이상은 기소 중지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건을 가름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죠. 그 여행 증명서인데요. 유효기간이 1년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여건을 발급하는데요.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591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세 문제인데요.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이죠. 1번은 간용 여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여건은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라고 했어요. 여행 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죠. 그죠? 1년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외교관 여건은 5년으로 한다. 맞죠? 그런데 특별사절, 정부 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는 3년 유효기간이 아니고 1년에서 2년 유효기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업은 간용 요건은 5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D것은요, 외교부 장관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되는 죄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 여건 발급, 재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얼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거부 제한 사유가 있어요. 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소되어 있는 사람은 장기 2년 이상이다. 맞죠? 거부 제한 사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니얼도 볼까요? 니얼도 거부 제한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얼이 거부 제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니얼은 틀렸죠. 니얼은 왜 틀렸습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자, 24조부터 26조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이라고 했죠. 금고 이상 하면 그냥 형의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디귿은 뭐가 문제예요? 기소 중지되어 있는 사람은 장기 3년 이상이잖아요. 이걸 수정하면 모두 제한 금고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